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모낭염에 대해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낭염 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슴이나 얼굴이나 또 두피에서도 많이 발생하죠. 자, 그런데 모낭염이 왜 발생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모낭염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모낭염에 대해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특히 모낭염이 왜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염증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한번 집중 강좌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낭염을 치료하기 전에요. 자, 우리 인체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 인체 생명체는 셀로 이루어져 있죠. 자, 셀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좀 피부 세포와 오장 육부의 세포, 기관 세포로 크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과 밖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세포의 구조 및 기능에 있어서 세포의 구조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 있죠. 뭐 핵부터 시작해서 리보솜, 골기체, 미토콘드리아 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특히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그때 ATP라는 물질이 합성이 됩니다. 자, ATP가 분해되면서 ADP와 인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모든 생명체는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셀 중에서도 저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의 구조. 뭐 너무나 많은 이 그림을 보셨습니다. 자, 피부는 크게는 피부의 표피층, 진피층, 비하지방층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표피층은 이 다양한 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피부의 기능. 뭐 한 6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 체온 조절해주는 역할, 수분과 전해질의 유출 방지, 비타민 D 합성, 뭐 여러 가지 면역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체온 조절의 기능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모낭염을 시작하기 전에 모낭염은 질병이죠. 자, 질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질병은 바로 세포의 손상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셀이라는 거죠. 자, 셀이 정상적인 일을 한다면 질병에 걸리지 않겠죠. 건강을 유지하겠죠. 하지만 셀의 손상을 입었을 때, 또 기능 저하에 빠졌을 때 바로 질병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의 손상은 무엇이죠? 바로 염증이라는 겁니다. 자, 염증을 치료할 때 모낭염이 치료되겠죠. 자, 염증의 시작, 바로 질병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 염증의 5대 증상이 있습니다. 크게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이죠. 자, 모낭염도 발적, 또 부종, 약간의 통증, 가려움증 다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염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강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낭염을 치료하기 전에 왜 내가 모낭염에 걸렸죠? 왜 내가 질병에 걸렸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질병에 걸리기 전에 우리는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저는 환자분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질병에 걸리죠. 왜 질병에 걸리는 걸까요? 자, 저는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바로 온도와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 몸속 체온은 37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불가피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만약에 그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시체는 27도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10도 차이에 의해서 생과 사가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저체온증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체온증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의식이 혼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체온증은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저체온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에 우리가 체온을 측정해 보면 대략 겨드랑이 온도는 36.5도 나오죠. 그런데 아무리 병에 걸리더라도 저체온증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활동하고 생활하다 보면 35.8도 정도는 유지가 되죠. 그럼 불과 0.7도 차이입니다. 자, 이 정도의 차이 가지고는 모낭염에 걸렸다고 해도 나는 체온이 떨어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게요. 자, 오늘 아침에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불행히도 오늘 저녁에 죽었습니다. 체온 10도 떨어지는데 하루 걸린 거죠. 자, 나이는 0살이 되겠죠. 자, 만약에 1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린 거겠죠. 자,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 걸리게 된 겁니다. 자, 이걸 쭉 나열해 보면, 자, 예를 들겠습니다. 150, 300, 600년, 600살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기울기는 완만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체온이 그대로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영생을 뜻하는 거죠. 자, 이 영생을 좀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아주 건강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체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죠. 체온이란 보이는 겁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체온을 어디에서 연구를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보를 찾아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 체온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셀이라고 그랬죠. 자, 셀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산물이 체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인체 물리학이라든지 생화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좀 더 깊숙하게 우리가 체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우리 인체 체온은 크게 심부 체온,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체온을 심부 체온이라 그러고 항시 37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자, 피부 온도는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 온도라 그럽니다. 피부 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인체 37도를 항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입니다. 자, 체온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부죠. 자, 시상하부에서 항시 체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심부 온도 37도의 의미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그냥 37도가 유지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셀의 손상을 받을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정상적인 심부 온도가 유지가 안 되겠죠. 자, 내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물에서 소화분해 흡수가 잘 안 될 때, 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인체 실험을 하더라도 그 실험실의 온도가 0도일 때와 25도일 때와 30도일 때의 그 반응이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화학 반응은
늦어지거나 약하게 나타나게 되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학 반응은 활기차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세포가 일을 하면서 열이 발생한 거고 그때 37도의 의미는 바로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했을 때의 온도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다음에 식물과 동물 모든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절대적 3요소가 있죠. 바로 햇볕, 온도, 수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안 해도 사람이 죽게 되고 산소가 없어도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더더욱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아도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햇볕, 온도, 수분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생명체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바로 질병의 장기화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질병을 치료하려면 우리가 햇볕, 온도, 수분에서 좀 더 밸런스 있게 연구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다. 태어났을 때의 온도, 생명의 시작의 온도가 바로 신부 온도 37도의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건강치 못한 이유, 질병이 발생한 이유는 뭐죠? 바로 신부 온도가 높아서 아니면 낮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신부 온도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바로 셀에서의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산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셀이 정상적인 일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다. 자, 그때 질병에 걸리게 되고 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낭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부 온도가 낮아졌을 때 내 몸의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은 이 네 가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신부 온도가 낮아질 경우는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체온을 빨리 높이라, 정상화시켜라는 명령인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바로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신부의 혈관은 수축이 돼 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죠. 자,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라는 의미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거죠. 자, 그때 돌출, 비대, 융기, 팽창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체온이 내려갔을 경우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겠죠. 자, 모공이 닫히는 순간 수축을 하게 되고 우리가 모발이 이렇게 서게 되는 임모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닫히게 될 때 땀 분비가 감소되겠죠. 자, 땀이 나지 않거나 혹은 국소다한증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국소다한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이 네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부 온도의 상승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피부 온도가 올라간 부위는 발적, 발진, 홍보,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 통증이 나타날 수 있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색소 침착이 되고 모세혈관이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염증이라는 겁니다. 염증. 자, 염증은 왜 생기죠? 자, 세균과 바이러스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성 매개 물질이 나타나서 염증이 되었다라는 것은 서양의학적 관점입니다. 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신부 온도가 낮아지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피부 온도를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그 올려놓은 부위가 바로 염증 부위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따가운 화끈거림, 통증은 왜 나타났죠? 왜 그 부위가 따갑고 화끈거리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열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의 너무나 과잉 상태가 바로 염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표면 장력의 약화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표면 장력이 약해질 때 뭔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증상이 구진, 부종, 팽진, 면포,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다양한 융기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융기가 되죠?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뭔가 조직의 변형이 왔다는 소리는 뭔가 힘이 가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조직의 변형이 왔죠. 어떤 힘이길래 조직의 변형이 온 거죠? 바로 그게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내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표면 장력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강력하게 밀어내는 힘을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이 응력이 강해지는 형태일 때 조직의 변형이 온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조직의 변형이 오면 돌연변이다. 유전자의 변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유전자의 변형, 돌연변이는 왜 생겼죠? 온도의 이상이라는 겁니다. 먼저 온도의 이상은 바로 조직의 변형을 유발하게 된다. 단백질의 변성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모공이 다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칠 때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심장에서 먼 쪽부터 모공이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손발 끝에서부터 먼저 모공이 다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자,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서나 피부가 두터워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피부의 각질 세포 간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점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먼지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없을 때는 자, 그때 떨어져 나가는 현상, 인설, 각질, 가피와 같은 탈락성의 증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치게 되면 열 방출은 곤란해지겠죠. 자, 열이 내 몸 속에서 바깥으로 방출이 되지 않을 때 내 몸은 화상을 입겠죠. 자, 폭발하겠죠. 자, 폭발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모공을 열어 제껴야 되는 거죠. 자, 강제적으로 모공을 열어 제끼는 그 본능적인 행위가 바로 가려움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은 다쳤죠. 자, 열은 방출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흘러가게 됩니다. 열 쏠림 현상이 생기겠죠.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자, 열이 쏠리는 부위의 조직이 피부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바로 그때 염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은 온도의 상승이죠. 바로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되고 그때 조직의 변형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땀 분비의 감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땀이 분비가 안 되면 무한증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땀이 많이 나는데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땀의 방출은 어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겠죠. 자, 열이 쏠리는 곳으로는 그쪽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또 그쪽으로 모공이 열려서 열이 방출이 될 때는 그 온도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훅 떨어질 때 액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바로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 자, 구멍이 열이 많이 방출이 되는 얼굴 쪽으로 겨드랑이, 그 다음에 사타구니, 손바닥, 발바닥 쪽으로 열이 많이 방출이 되겠죠. 자, 그쪽으로 국소 다한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낭염 환자한테서도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모낭염은 왜 발생했다? 세포의 손상과 세포의 기능 저하다. 자, 그렇다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있어서의 ATP의 합성에 문제가 생긴다. 바로 그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심부 온도, 코어 템퍼러처,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다. 자, 이때 체온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린다. 어떤 명령? 피부 온도를 높여라. 빨리 모공을 닫아라. 땀 분비를 감소시켜라.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된다. 자, 이 세 가지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환자는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고 내 몸에서 장기화됐을 때 내 몸에 어떤 병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바로 그게 모낭염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염증 발생의 기전, 왜 염증은 발생했을까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임상적으로 모낭염의 자, 정의, 발생 기전, 발생 원인, 치료 원칙,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